자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 어제에 이어서 신테카 바이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말씀을 어저께 드렸다시피 지금 이 추세가 이탈을 했죠. 그죠? 이 추세가 살아 있었을 때는 보시면은 음봉이 나와도 돌리는 양봉이 바로바로 이렇게 출현을 그 다음날 바로바로 해줬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이 추세가 이탈이 되고 나니까 이제 다른 때처럼 이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오늘 나타나질 않았습니다.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중요한 그 구간 안으로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죠. 뭐 특별히 오늘은 더 많은 말씀 드릴 건 없고요. 어저께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늘 조금 결과로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좀 안타까운 감이 있는데, 일단은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만 잘 지켜주면요, 또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. 이게 지금 차트를 이렇게 좁혀놓고 보면요, 단기간 동안에 좀 급하게 올라온 면이 없잖아 있긴 하죠. 물론 요즘 뭐 초전도체니 맥신이니 뭐 매일 상한가 찍고 날아가는 종목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 왔었죠. 그죠? 50% 이상. 지금 약간의 눌림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구간에서 자리만 잘 잡으면은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이 돼요. 어차피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필요합니다. 해서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손바뀜이 좀 필요하고요. 세력 입장에서 아무래도 저 밑에서 같이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높은 구간에 있는 그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이제 막 들어온 또 개인 투자자들이 컨트롤하기가 더 편한 그런 구석이 있거든요. 예. 해서 지금 구간은 일단 잘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고,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12,750원 이 부분이 지켜지는지를 이제는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자, 한 가지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, 장중에 밀릴 수도 있어요. 근데 보고 계시다가 웬만하면은 종가까지는 확인을 좀 한번 해보세요. 그러니까 장중에 확 밀었다가 종가에 다시 확 잡아 올려놓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.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대응을 못해서 나중에 하락이 그 손실의 폭이 더 커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.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중요한 자리는 장중에 일부러 뺐다가 종가에 다시 밀어 넣어 놓는 내지는 종가까지 밀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밀어 올려 놓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,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정해 놓은 지지 라인 있지 않습니까? 이 지지 라인이 장중에 깨질 때 삽니다, 저는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지지 라인 그 가격에서 사는 게 아니고 장중에 그 가격이 깨지고 내려올 때 잡아요. 그리고 종가에 다시 올려놓으면은 땡큐. 벌써 플러스인 거죠, 그날. 그죠? 근데 장중에 깨지고 내려갔는데 내가 잡은 가격보다 3% 정도 더 빠진다? 그러면 일단은 잘라요. 종가 확인 안 하고. 이게 좀 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때 제가 설정해 놓은 지지라인에 주가가 위치를 하면 매수를 하는데, 딱 그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가격이 깨졌을 때, 장중에 밀렸을 때 매수를 합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종가에 다시 제가 설정해 놓은 지지라인 위로 올려 놓으면은 땡큐. 만약에
제가 산 그 장중에 그 지지라인이 깨졌을 때 내가 매수를 했던 가격보다 더 밀려서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마이너스 3%가 됐을 때는 종가 확인 안 하고 그냥 손절하고 나와요. 바로. 제가 설명이 좀 어렵나요? 왜냐면은 제가 설정해 놓은 지지라인이 깨졌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종가에 다시 위로 올려놓은 경우가 많지만은, 만약에 그게 아닌 경우는 경험상 되게 큰 하락을 맞더라고요. 큰 하락 해서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마이너스 3%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단은 종가 확인 안 하고 바로 손절을 치고 나옵니다.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3% 미만이다, 그럴 때는 일단 홀딩을 하고 그 다음날 주가 흐름을 확인해요. 왜냐면 그 다음날 다시, 그러니까 오늘 뺐다가 내일 다시 넣어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죠. 이런 경우, 이날 8월 2일 이날 일부러 12,750원을 깼었잖아요. 그죠?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밀어넣죠. 이런 경우들이 나오거든요. 이해가 되셨나요? 해서 저는 저의 매수 스타일은 제가 설정해 놓은 지지라인에서 매수를 하지만은 그게 장중에 깨졌을 때 산다. 깨졌을 때. 그러고 난 다음에 종가가 다시 제가 설정해 놓은 지지라인 안으로 들어가면은 기분이 좋잖아요. 그죠? 바로 플러스 먹고 시작하는 거니까. 그죠?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 지지라인이 지켜지는지만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고. 일단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매수 스타일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. 그러니까는 저는 매수를 되게 좀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에요. 보수적으로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놓은,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요, 제가 생각해 놓은 지지라인까지 안 오면 안 사요.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가격에 결국 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. 괜히 미리 샀다가 못 먹고 손절 치는 경우도 시행착오를 좀 겪었었고요. 해서 내가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손실은 줄이자. 그러니까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있는 돈을 지키자. 저는 약간 보수적인 그런 매매를 합니다. 그러니까 매수를 조금 되게 보수적으로 해요. 그리고 매도보다는 매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. 매수만 잘 되면은요, 웬만하면 본전에 나올 수 있어요. 물론 먹고 나올 확률도 크지만은 웬만하면 본전에 나올 수 있어요. 매수만 잘 되면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산 가격에서 그날 바로 3% 이상 밀린다 그러면 일단 그냥 끊고 나옵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손절은 3%에서 5%를 넘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. 자, 오늘은 종목 얘기보다는 그냥 제 매매 뭐라고 그럴까요? 팁이라고 그럴까요? 제 매매 성향에 대해서 그냥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. 언젠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냥 생각난 김에 말씀드렸고요. 어쨌든 중요합니다. 12,750원 이 자리. 장중에 밀릴 수는 있어요. 근데 종가 내지는 그 다음날 돌아가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. 만약에 밀릴 때 너무 얼척없이 세게 밀린다 이럴 때는 일단 끊고 나오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날이 그런 날이 됐었을 수도 있죠.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신규 매수를 이런 자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자리였거든요. 14,650원. 근데 그래서 요게 장중에 깨질 때 뭐 한번 볼까요? 분봉을? 장중에 깨질 때 이런 자리에서 한번 사봤을 수 있겠죠. 근데 내가 여기서 샀는데 계속 밀려. 그래서 마이너스 3%가 넘어갔어.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끊고 나온다는 얘기죠. 여기서 저는 끊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?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은,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안 보시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물렸을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. 내가 2차 매수를 할 수 있는지, 기다렸다가 또 그럴 만한 시간이 있는지, 아니면은요 바로 끊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그 돈
다른 종목 사는 게 낫거든요. 아니면은 똑같은 종목을 더 좋은 자리에서 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